지리산 중턱 67세 오주원은 절망에 빠져 나무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괜찮나? 젊다뇨. 저 67세예요. 이미 인생 다 산 나이죠. 그것도 실패만 가득한 인생을요. 노인은 오주원의 굳은 살 박힌 손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정말 아무것도 잘한 게 없었나? 작은 것이라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취업도 실패, 사업도 실패, 모든 게 다 실패였어요. 그럼 이 손은 뭐지? 목공을 했다고 했나? 그건 그냥 취미였어요. 30년 정도 했지만 별 볼 일 없는 일이죠. 돈도 안 되고. 노인의 눈이 반짝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67살에 무슨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평생 남의 운만 따라가려 했으니 실패한 거지. 이제부터는 내가 가진 단 한 가지를 끝까지 믿어보라. 30년 동안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건 말이야. 하지만 이 나이에 나이. 노인이 웃었습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한 게 68살이었어. 나이는 핑계일 뿐이야. 실패는 포기할 때만 진짜 실패가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모두 준비 과정일 뿐이지. 이 대화가 67세 오주원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평생 재수없는 사나이로 불렸던 한 남자가 어떻게 지역 최고의 장인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연립주택. 오주원은 또 한 번 전화를 끊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으로 결정됐습니다. 67세. 이제 구직 활동조차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처럼 그의 마음도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오주원의 삶은 연이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에서 떨어진 것이 시작이었죠. 중학교에선 좋아하던 여학생에게 편지를 전했다가 온 반의 웃음거리가 됐고, 고등학교 입시에선 단 3점 차이로 원하는 학교에 떨어졌습니다. 대학 진학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토익 시험을 5번 봤지만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고, 취업 면접에선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직장 생활이 시작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직장에선 상사와의 갈등으로 1년 만에 그만두게 됐고, 두 번째 직장에선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억울하게 실직자가 됐습니다. 세 번째 직장에선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해 왕따를 당했고, 네 번째 직장에선 실수로 중요한 계약을 놓치면서 해고당했습니다. 30대 중반, 결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의 맞선에서도 여성들은 그를 만나고 나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뭔가 재수가 없어 보인다는 말까지 들었죠. 40대에는 작은 사업을 시작해봤지만 6개월 만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치킨집, 분식점, 동네 마트까지 시도해본 모든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됐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오주원은 여전히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동창회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성공한 친구들 앞에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웠으니까요. 나는 정말 재수 없는 사나이야.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정해 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원이와 함께 있으면 우리까지 재수 없어진다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복권을 사도 꽝, 주식을 해도 손실, 심지어 길에서 우산을 쓰면 비가 그치고 우산을 안 쓰면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60대가 되면서 오주원은 완전히 체념했습니다. 혼자 사는 작은 원룸에서 라면과 김치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밤늦게 보는 TV 프로그램 뿐이었죠. 그마저도 리모컨이 고장나서 채널을 돌릴 수 없게 되면서 더욱 절망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오주원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깊게 패인 주름, 생기 없는 눈빛.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건가?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성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그 작은 행운조차 그에겐 허락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주원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오주원은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린 후에 찾아오는 그런 고요함이었죠.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배낭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등산을 다닐 때 사용했던 낡은 배낭이었습니다. 지리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젊었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 그곳, 험준하기로 유명한 그 산에서 마지막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평생 모든 것이 꼬였던 인생, 적어도 마지막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배낭에는 간단한 옷가지와 물, 그리고 마지막 식사로 챙긴 삼각김밥 2개를 넣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83,000원, 교통비를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돌아올 생각은 없으니까요. 새벽 첫 차를 타고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오주원은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하나도 제대로 된 일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해도 망하고 취업을 해도 해고당하고 사람들과 만나도 멀어지고 마치 저주라도 걸린 것처럼 모든 것이 거꾸로만 흘러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남을 해친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결과만 계속되는 걸까요? 혹시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지리산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10시였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안전점검을 받으며 직원이 물었습니다. 혼자 오신 거예요? 날씨가 안 좋은데 위험할 수 있어요. 오주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가 편해요. 등산을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의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년 전에도 힘들었던 이 길이 지금은 더욱 험난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이 말이죠. 1시간, 2시간이 지나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숨도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실패만 거듭했던 인생이었지만 적어도 마지막만큼은 자신이 선택한 방식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시간째 오주원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나무에 기대어 앉으며 물통을 꺼냈습니다. 물 한 모금이 이렇게 달콤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산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맑은 공기, 새들의 지저귀임.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도시의 회색 빌딩들만 보며
살아온 그에게는 이 자연의 풍경이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왜 진작 이런 곳에 오지 않았을까? 그는 후회했습니다. 평생 돈을 벌겠다고 성공하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쳤던 것 같았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고요함, 평안함.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부가 아니었을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주원은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멀리, 더 높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까지. 그곳에서 평생의 피로를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일어나려는 순간 다리에 경련이 일었습니다. 탈수 증상이었습니다. 물은 이미 바닥났고 체력도 한계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산에서 쓰러져 생을 마감하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운명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 67년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무의미하게 마무리되어야 하는 걸까? 그런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주원이 나무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을 때였습니다. 젊은이, 괜찮나? 낮고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뜨니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등산복을 입었지만 브랜드는 알 수 없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처럼 맑았습니다. 아, 네.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오주원은 얼른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자연스럽게 그 옆에 앉으며 물통을 꺼냈습니다. 물 좀 마시게. 탈수가 온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오주원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적시자 조금씩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그를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왔나? 네, 혼자입니다. 오주원은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산봉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혼자야. 혼자 다니는 게 편하더군.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자연스러운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주원은 이상하게도 이 노인 옆에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왠지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었죠. 여기까지 올라오기 힘들었겠네. 노인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올라온 건가? 준비도 부족해 보이고. 오주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아도 될까요? 하지만 어차피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이 노인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그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사실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오주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생 안 되는 일만 하다가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노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관심 있다는 듯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이라니 아직 젊은 나이에 무슨 소리야? 젊다뇨? 저 67세예요. 이미 인생 다 산 나이죠. 오주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실패만 가득한 인생을요. 67살? 노인이 웃었습니다. 내가 76인데 나보다 젊잖아. 그런데 벌써 포기하네? 오주원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연이은 실패들, 사업의 실패, 인간관계의 실패,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67년의 세월. 노인은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잘된 일이 없었어요. 오주원은 말을 마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를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더군요. 저 자신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고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67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잘한 게 없었나? 작은 것이라도? 오주원은 고민해 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그럴 리가 없는데.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아무것도 못했을 리는 없어. 다만 내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오주원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노인은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 좀 보게. 오주원이 손을 내밀자 노인은 그의 손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손은 처음 보네. 굳은 살이 특이하게 배어 있어. 아, 그건 목공일을 좀 했었거든요. 취미로요. 오주원은 별것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목공? 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얼마나 했는데? 한 20년 정도. 아니, 30년 정도 됐나요? 제대로 배운 건 아니고 그냥 혼자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정도였어요. 돈도 안 되고 별 볼 일 없는 일이죠.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을 했으면 벌써 장인이네. 그런데 별 볼 일 없다고? 뭘 장인이에요? 그냥 시간 죽이는 취미였을 뿐인데요. 오주원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노인은 오주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오주원은 노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67살에 무슨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노인은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멀리 산봉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 시작하는데 나이가 어디 있나?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당신은 평생 잘못된 길을 걸어왔어. 잘못된 길이라니요? 오주원은 반문했습니다.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성실한 건 좋지. 하지만 방향이 틀렸어. 노인이 지팡이로 땅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게. 나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나? 오주원은 주변의 나무들을 둘러봤습니다. 높이 솟은 소나무들, 울창한 참나무들. 그냥 위로 자라나요? 맞아. 하지만 똑같은 방향으로만 자라지는 않아.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서 자라는 거야. 어떤 나무는 햇빛을 따라 비스듬히 자라고 어떤 나무는 바위를 피해서 자라지.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살았나? 오주원은 고민해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살려고 했죠. 취업하고 사업하고 성공하려고. 바로 그거야. 노인이 무릎을 쳤습니다. 평생 남의 운만 따라가려 했으니 실패한 거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으니까 계속 실패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했나요? 오주원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그의 손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목공을 했다면서? 그게 바로 당신 자신이야. 그런데 왜 그걸 버리고 남들 따라 하기만 했나? 하지만 목공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돈도 안 되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나? 노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돈이 안 된다고 누가 그랬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오주원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목공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스스로 단정지었던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고 사회적 인식도 그랬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 운을 만드는 사람과 남의 운을 따라가는 사람. 당신은 평생 후자였던 거야. 자기 운을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믿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돈이 안 된다고 하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끝까지 믿는 거지. 노인은 일어서면서 오주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
이제부터는 내가 가진 단 한 가지를 끝까지 믿어보라. 30년 동안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것 말이야. 하지만 이 나이에 오주원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나이. 노인이 웃었습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한 게 68살이었어. 지금은 전국에 매장이 50개야. 나이는 핑계일 뿐이야. 오주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지.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남의 방식을 따라하지 말고,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그것에 집중해. 노인은 배낭을 메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려가야겠네.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 오주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올라올 때의 절망적인 마음과는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혀 들어왔습니다. 저도 내려가겠습니다. 좋아. 그런데 기억해. 산에서 내려간다고 끝이 아니야. 진짜 산은 아래에 있어. 당신만의 산을 오를 준비를 하는 거야. 두 사람은 함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걸으면서도 계속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간단해.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것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하는 거야. 그럼 언젠가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 하산길에서 노인은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다가 퇴직 후 작은 떡집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떡의 맛을 알아준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지금은 유명한 떡집 체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와. 67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30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이 있잖아. 그게 바로 당신만의 무기야.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오주원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만난 게 우연이 아닐 거야.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주원은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노인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억해. 실패는 포기할 때만 진짜 실패가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모두 준비 과정일 뿐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오주원은 노인의 말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단 한 가지를 끝까지 믿어보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목공, 정말 그것이 자신만의 길일까요? 원룸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베란다 한쪽에 쌓여있던 목공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톱, 대패, 끌들. 마지막으로 만든 작품은 언제였을까요? 6개월 전에 만든 작은 책상이었습니다. 혼자 쓰려고 만든 것이었지만 완성하고 나니 뭔가 뿌듯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오주원은 그 책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비록 고급 목재를 쓰지는 못했지만 이음새 하나하나가 정교했습니다. 못을 하나도 쓰지 않고 오로지 짜임만으로 만든 전통 방식이었죠. 이런 걸 30년 동안 해왔구나.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이 나이에 목공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늙은이의 헛된 꿈일까? 하지만 노인의 말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다음 날 아침 오주원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해보자. 실패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은 없지 않을까? 그는 집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작업실을 하나 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작업실이요? 뭘 하실 건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목공일을 좀 하려고요. 오주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목공이시군요.
마침 좋은 곳이 하나 있어요. 월 30만 원인데 어떠세요? 3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마지막 도전이라는 마음으로 계약했습니다. 지하 반층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환기도 잘 되고 소음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는 매일 작업실로 나갔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된 목공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놀림도 예전 같지 않았고 체력도 딸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몸이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작품은 간단한 책장이었습니다. 복잡한 디자인보다는 기본에 충실하고 싶었습니다. 하루에 4-5시간씩 작업하며 일주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완성된 책장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역시 내 손이야. 그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의자였습니다.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안락 의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디자인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곡선을 살린 등받이, 사람의 몸에 맞는 각도, 앉았을 때의 편안함까지 고려했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그는 행복했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무를 만지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나무의 결을 따라 대패를 밀어내는 기분, 끌로 정교하게 홈을 파내는 쾌감, 사포로 매끄럽게 다듬었을 때의 촉감.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5개의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책장, 의자, 작은 테이블, 선반, 그리고 장식장. 모두 전통 방식으로 만든 작품들이었습니다. 못 하나 없이 오로지 나무의 짜임만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진 가구들이었죠. 이제 어떻게 하지?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작품을 만들기는 했지만 팔 방법을 몰랐습니다. 인터넷을 잘 다루지도 못했고 마케팅 경험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는 용기를 내어 동네 카페에 가서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만든 가구에 관심 있으신가요? 카페 사장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의 사진을 봤습니다. 우와,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말 멋지네요. 특히 이 의자 앉아보고 싶어요. 다음 날 오주원은 의자를 카페로 가져갔습니다. 사장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의자 어디서 샀어요? 정말 편해요. 손으로 만든 느낌이 나네요. 그날 저녁 카페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의자 하나 주문하고 싶어요. 얼마예요? 얼마라니요? 오주원은 당황했습니다. 가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재료비랑 시간을 생각하면 15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너무 싸네요. 20만 원 드릴게요. 대신 똑같은 걸로 4개 더 만들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오주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첫 주문이었습니다. 67세에 받은 첫 주문. 그는 감격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믿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야. 이제 조금씩 믿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자신만의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카페에서 의자 5개를 주문받은 후 오주원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작업실에 나가서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일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 기다리는 작품을 만든다는 것, 그 책임감이 그를 더욱 세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개씩 의자를 완성할 때마다 카페 사장이 와서 확인했습니다. 역시 손맛이 다르네요. 기계로 만든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사장의 칭찬에 오주원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었거든요. 의자 5개를 모두 완성했을 때 카페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그 의자에 특별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의자 정말 편하네요. 어디서 산 거예요? 혹시 맞춤 제작 가능한가요? 카페 사장은 오주원에게 제안했습니다. 아예 카페 안쪽에 작은 전시 코너를 만들어 드릴게요. 대신 판매되면 수수료를 조금 받겠어요. 오주원은 고마웠습니다. 작은 전시 코너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는 정성껏 만든 책장과 선반을 카페에 전시했습니다. 각 작품에는 손글씨로 쓴 설명서를 붙였습니다. 전통 목공 기법으로 제작, 못을 사용하지 않은 짜임 방식, 30년 경력 장인의 수작업. 일주일 후 첫 번째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여성으로 보이는 손님이 책장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정말 손으로 만든 거예요? 가격이 얼마죠? 네, 직접 만드신 분이 계세요. 25만 원인데 연락처 드릴까요? 그날 저녁 오주원은 두 번째 주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본 책장 주문하고 싶어요. 근데 사이즈를 조금 바꿀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데요? 전화 통화는 30분이나 계속됐습니다. 고객의 집 크기에 맞춘 책장, 아이들이 다칠까봐 모든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 색깔도 원목 그대로가 아닌 은은한 브라운으로 염색해 달라는 주문까지 오주원은 하나하나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맞춤 제작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2주 동안 매일 작업해서 완성한 책장을 고객집에 설치해 주러 갔을 때 고객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멋져요. 이런 퀄리티일 줄 몰랐어요. 고객은 책장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이 이음새 보세요. 정말 정교해요.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끄떡없겠네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고객이 자신의 SNS에 책장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30년 경력 장인이 손으로 만든 책장. 정말 정직한 손맛이 느껴진다. 대량 생산품과는 차원이 다름. 해시태그 수제가구, 해시태그 전통 목공, 해시태그 장인 정신. 그 게시물이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좋아요 200개, 댓글 50개. 그리고 며칠 뒤부터 문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의자도 만드시나요? 아이 책상 맞춤 제작 가능한가요? 원목 식탁 주문하고 싶은데요. 일주일 만에 주문이 5개나 들어왔습니다. 오주원은 당황했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정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작업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신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놀랍게도 모든 고객이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걸 만드시는데 기다리는 게 당연하죠. 빨리 만든 것보다 정성껏 만든 게 더 좋아요. 그때부터 오주원의 진짜 바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10시간씩 작업했습니다. 주문이 계속 밀려 들어와서 3개월치 작업량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카페 사장도 놀라워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SNS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오주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30년 동안 혼자만 알고 있던 기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줄은요. 어느 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노인 말이 맞았구나. 정말 아직 시작도 안 했었어. 67세에 찾은 자신만의 길,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계속 늘어나면서 오주원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취미 차원을 넘어서서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세무서에 갔을 때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업자명은 뭐로 하실 건가요? 오주원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거창한 이름보다는 자신의 정직한 마음이 담긴 이름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원목 공방으로 하겠습니다. 업종은 목제품 제조업이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7세입니다.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67세에 창업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든 순간 오주원은 감격했습니다.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하거나 실패한 사업만 해보다가 67세에 비로소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67살에 무슨 사업이야? 늙어서 헛짓거리한다. 얼마나 가겠어. 곧 망할 거야. 하지만 오주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 그런 말들을 들었다면 포기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았으니까요. 작업실도 더 큰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월세는 50만 원으로 올랐지만 장비도 더 좋은 것을 들여놓을 수 있었습니다. 30년 된 낡은 도구 대신 새 도구들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통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한 펜션 사장이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원목 식탁 20개를 주문하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20개. 지금까지 받은 주문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오주원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0개면 혼자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6개월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만들어주시면 더 좋죠. 손님들이 오히려 장인이 오래 걸려서 만든 식탁이라고 하면 더 좋아할 거예요. 그 주문을 받으면서 오주원은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할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목공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임금이 높을 텐데 초보자를 가르치자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때 구세주 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일자리가 있나요? 저도 목공을 배우고 싶어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최근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지만 손재주는 있는 편이고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오주원은 그를 만나봤습니다. 성실해 보이는 인상에 배우고자 하는 의지도 강했습니다. 임금은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이라도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김상호라는 이름의 그 남성이 오주원의 첫 번째 직원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작업부터 시키면서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목공의 기본은 나무를 이해하는 거예요. 나무마다 성격이 다르거든요. 김상호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사장님, 이 이음새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곡선은 어떻게 깎아내는 건가요? 질문도 많이 했고 실수를 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김상호는 간단한 제품은 혼자서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오주원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기본은 익혔습니다. 30년 걸린 기술을 3개월에 다 배울 수는 없지만 기초는 탄탄해졌네요. 오주원은 만족해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하니 훨씬 효율적이 됐습니다. 펜션 식탁 20개도 예정보다 빨리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식탁들을 펜션에 납품했을 때 펜션 사장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손님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혹시 의자도 만드실 수 있나요? 펜션에서도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리 펜션에 새로 들어온 수제 식탁들, 67세 장인이 직접 만든 원목 가구.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 게시물을 본 다른 펜션 사장들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식탁 주문하고 싶어요. 6개월 만에 주원목 공방은 지역에서 소문난 수제 가구 업체가 됐습니다. 직원도 김상우 외에 한 명 더 고용했습니다. 월 매출도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느 날 오주원은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신기해. 67세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구부정했던 어깨도 펴졌고 눈빛도 살아났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지리산에서 만난 노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주원목 공방이 문을 연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수제 가구 업체가 되었습니다. 직원도 5명으로 늘어났고 작업실도 2배로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오주원은 여전히 매일 작업대에 서서 손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67세에 창업해서 성공한 사례를 다루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주원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인터뷰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지만 직원들과 고객들의 권유로 응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는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67세에 창업을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오주원은 지리산에서의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하시더군요. 평생 남의 길만 따라가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믿어보라고 하셨어요. 30년 동안 목공을 취미로만 하셨는데 사업으로 전환하기까지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물론 있었죠.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은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는 것이었어요. 실패하더라도 해보자는 마음이었거든요. 성공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주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정직함인 것 같아요.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고 고객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보고 연락드려요. 혹시 서울까지 배송 가능한가요? 오주원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선별해야 할 지경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문받겠습니다. 그해 가을, 오주원에게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대형 가구업체에서 브랜드 제휴를 제안한 것입니다. 저희 브랜드로 양산하면 월 매출 몇 천만 원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오주원은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손으로 하나씩 만드는 게 좋아요. 양산하면 제 작품이 아니게 되거든요. 직원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사장님, 그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요? 기회는 또 올 거야. 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성공하고 싶지는 않아. 그 무렵 오주원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공 기술을 가르치는 공방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30년 동안 쌓은 기술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수해야지. 주말마다 목공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안 되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대기자가 생길 정도가 됐습니다. 특히 은퇴한 중장년층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저도 오주원 사장님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60세에 새로운 기술을 배워도 될까요? 오주원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마음이에요. 저도 67세에 시작했는걸요. 클래스에서 만난 한 수강생이 인상 깊었습니다.
65세의 김영수 씨였는데 평생 회계사로 일하다가 은퇴 후 무료함에 지쳐 있었다고 했습니다. 숫자만 보다가 손으로 뭔가 만든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3개월 후 김영수 씨는 간단한 스툴을 완성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진짜 만든 거 맞나요? 믿어지지 않아요. 물론이죠. 당신이 만든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오주원은 작업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지난 2년을 되돌아봤습니다. 67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실패만 거듭했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펴졌고 생기 없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때 문득 지리산에서 만났던 노인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노인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 주말 오주원은 2년 만에 지리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2년 전보다 체력도 좋아지고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절망적인 마음으로 올랐던 길을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노인을 만났던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비슷한 모습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오주원은 다가갔습니다. 혹시 2년 전에 여기서 만나뵌 적이 있나요? 노인이 고개를 들어 오주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때 그 젊은이구나. 많이 달라졌네. 정말 그분이세요. 오주원은 반가워했습니다.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 어떻게 됐는지 들려주게. 오주원은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목공방을 시작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때 당신 손을 보고 알았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정말 감사해요. 그때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한 건 단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걸 발견하도록 도와준 것뿐이야. 진짜 일을 한 건 당신이지. 노인은 일어서면서 오주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됐구나. 그게 진짜 성공이야. 하산길에서 오주원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67세에 찾은 새로운 인생, 그리고 이제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정말 인생은 끝까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작업실로 돌아온 오주원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그분을 다시 만났다. 2년 전 절망의 끝에서 만난 그분. 덕분에 6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진짜 인생은 자신만의 길을 찾았을 때 시작된다. 69세가 된 지금 오주원은 여전히 매일 작업실에 나가서 나무를 다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의무감이 아닌 즐거움으로 생계를 위해서가 아닌 보람을 위해서 일합니다. 주문은 여전히 쇄도하지만 그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만큼만, 정성을 다할 수 있는 만큼만 작업합니다. 그것이 진짜 장인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한 젊은이가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도 목공을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35살인데 늦은 건 아닐까요?
오주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5살이면 한창이죠. 저는 67세에 시작했는걸요. 정말요? 67세예요? 네.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당신 아직 시작도 안 했어라고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젊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저도 시작할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날 밤 오주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신기해.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새로운 시작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시작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었네. 벽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69세 오주원의 새로운 하루가. 그는 기대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리산에서 들었던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진 단 하나를 믿는 순간 운명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